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가 무대에 올라 단합과 희망을 강조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무기한 연기했던 교통혼잡료의 대체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선거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 빌 파스크렐 주니어가 87세의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한 피자 가게에서 종업원이 목줄도 채우지 않은 맹경과 출입하려는 손님을 금지했다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머리에 피가 묻은 채 아메리칸 항공에 탑승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기, 가스 공급업체 콘 에디슨이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타겟이 1년 만에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가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오바마 부부의 등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바마 부부는 전당대회 이틀째 무대에 올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향해 힘을 합치자며 단합과 희망을 강조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셸 여사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자고 외쳤고 유나이티드 센터를 가득 메운 대의원들은 이 구호를 힘껏 따라 외치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미국에 희망이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하자 일부 대의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미셸 여사는 이번 선거가 두려움, 분열, 증오의 악마를 물리칠 기회를 준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대의원들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는 Yes, she can. 그녀는 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혼란과 증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잡음에서 우리가 하나로 결속해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부부가 날카로운 언변으로 민주당원들을 열광시키며 통합과 행동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의 간판 앵커인 앤더슨 쿠퍼는 방송에서 미셸 여사의 연설을 두고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연설이었다며 상당히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전당대회에서 그녀처럼 수천 명의 청중과 소통할 수 있었던 연사는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콜로라도 수사국과 검찰이 합동으로 벌인 잠복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콜로라도주 서밋 카운티 셰리프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 김 씨 등 3명을 아동 매춘 시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김 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돈을 지불하고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2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 등 미성년자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이들은 서밋 카운티 법 집행기관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밋 카운티는 관내 미성년자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콜로라도 수사국, 콜로라도 검찰, 서밋 카운티 911 센터 등과 함께 합동 잠복 수사를 벌였습니다. 우선 수사팀은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는 이들과 접촉해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00명이 관심을 보였고 이 중 10명은 미성년자와 성매매 의사까지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합동수사반은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15일 성매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 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현재 서밋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서밋 카운티 제이미 피츠사이먼 국장은 온라인에서 누군가 자유롭게 대화할 때는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자녀와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가
무기한 연기했던 교통 혼잡료의 대체 부감을 오는 11월 선거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앞서 선민적 부담을 이유로 교통 혼잡료에 대해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는데요. 계획이 바뀌자 다시 정치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컬 주지사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주의회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말이나 오는 2025년 초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 포스트도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주지사가 시 공무원에 대한 교통 혼잡료 면제 및 일반 차량에 대한 요금 하향을 골자로 한 새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지사는 앞서 지난 6월 5일 서민적 부담을 이유로 교통 혼잡료에 대해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주지사의 판단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주지사는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계획이 바뀌자 마커스 몰리나로 연방 하원 의원은 뉴욕 주정부와 주지사가 늘상 하던 정치적 움직임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추가 사설을 통해 11월 공화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경멸할 만한 정치적 계산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주지사는 무기한 연기 결정과 관련한 지난 7월 25일 제기된 두 건의 소송에 나설 변호인으로 보이드 존슨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2021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모은 혐의로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교통 혼잡료는 맨하탄 60스트리트 이남 진입 차량에 대해 $15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한 수입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인프라 확충과 뉴욕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크고 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서 30년 가까이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섬겨온 빌 파스칼 주니어가 87세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을 접한 뉴저지 정치인들은 잇따라 지역 사회를 위한 그의 노고와 열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명을 발표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저지의 오랜 하원으로 30년 가까이 일해온 빌 파스크렐 주니어가 87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파스크렐 주니어 전 의원은 뉴저지 패터슨 출신으로 1997년부터 의원으로 재직하며 현 의회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나이가 많은 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경 파스크렐 의원의 공식 계정인 소셜미디어 X에는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였던 빌 파스크렐 주니어가 오늘 오전 세상을 떠났다는 깊은 슬픈 소식을 전한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뉴저지주 하원의원과 패터슨 시장을 역임하며 시작됐습니다. 1996년에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됐을 당시 그는 뉴저지 제8선거구를 대표했습니다. 2013년 선거구가 재조정된 이후 제9선거구 대표의원으로 일했으며 공공안전을 위한 자금 지원과 교육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이 별세하기 전 몇 주에 걸쳐 뉴저지 리빙스턴에 위치한 쿠퍼맨 바나바스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재활시설로 옮겨졌다가 태어난 지 며칠 만인 8월 11일 다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스크렐은 11월에 있을 재선거에 15선 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별세로 인해 현재 의회 연방하원의원 의석이 공석이 됐으며 선거법에 의거해 이번 공석이 본선거 70일을 앞두고 발생했기 때문에 카운티 정당 지도자들은 8월 29일까지 새로운 민주당 후보를 지명해야 합니다. 파스크렐 의원의 별세 소식을 접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파스크렐을 통합과 단결의 인물이라고 칭하며 패터슨의 남쪽 지역에서 태어난 빌은 어린 시절부터 공공서비스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으며 강한 노동자 윤리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에 헌신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정에서 자란 파스크렐 의원은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으며 늘 뉴저지 주민들을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 애써왔다고 전했습니다. 조셉 앤 디빈센조 엑세스 카운티장 역시 성명을 통해 빌 파스크렐 의원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빌은 결단력, 에너지, 열정으로 뉴저지를 대표해 싸워왔으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뉴저지와 지역사회 주민들은 그의 리더십과 깊은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한 피자 가게 종업원이 목줄도 채우지 않은 맹견과 함께 매장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다 잔혹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견주는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한 피자 가게 직원이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인 핏불을 데리고 들어오는 고객에게 매장 안에 개를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안내하자 손님이 해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함께 있던 개가 종업원을 물어뜯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공격을 받은 종업원은 중태에 빠졌으며 견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월요일 밤 10시경 맨해튼 플랫아이언 디스트릭트의 이스트 19스트리트 피프 애비뉴에 위치한 로마 피자 가게에서 폭행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종업원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 타이샤온 왓슨이 입장을 제지당한 직후 카운터 뒤로 들어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행은 피프 애비뉴 인도까지 번졌고 그때 가해 남성의 맹견인 핏불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종업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 왓슨은 그를 밟고 머리를 때렸다며 폭행을 당한 종업원이 의식을 잃었고 그 후에도 2번이나 더 폭행을 했고 피해자가 숨졌다고 생각한 뒤 폭행을 멈췄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가해 남성은 맹견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앉아 경찰을 기다렸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중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5세의 왓슨은 2008년 도난품 불법 소지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경찰은 그를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핏불은 뉴욕에 있는 동물보호소에 맡겨졌으며 안락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머리에 피가 묻은 채 아메리칸 항공에 탑승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그의 아내에게 내릴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그의 아내까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체포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공항에서 라스베가스행 비행기에 한 부부가 탑승했는데 남성의 머리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본 승무원이 위험을 우려해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부부에게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명령했지만 거절하자 그를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27세의 남성이 머리에 피가 보였고 붕대를 한 채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승무원이 그들과 얘기를 나눈 후 경찰이 왔고 경찰이 그들에게 내릴 것을 명령했지만 두 사람은 내리기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부부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스페인어로 남편이 방금 수술을 받았고 말라붙은 피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성은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아내는 자신과 남편이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항공사 측을 비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부부는 먼저 병원으로 이송돼 출혈 여부를 검사받은 후 터너 길포드 나이트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수술을 받고 며칠 만에 의사의 허락 없이 라스베거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와 웨스처스터 카운티 등의 전기와 가스 공급하는 업체 컨에디슨이 고객들에게 전기, 가스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치 토레스 연방하원 의원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컨에디슨은 경쟁 업체인 내셔널 그리드의 2배에 달하는 요금을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레스 의원실이 지난 2년 동안의 요금을 분석한 결과 맨하탄 브롱스, 퀸즈 일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에디슨은 가스 열량 단위당 맨하탄에 $1, 퀸즈에 92센트, 브롱스에 $1 29센트를 청구하는 반면 브루클린 퀸즈 일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셔널 그리드는 1열당 퀸즈에 45센트, 브루클린에 54센트의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서 10월 컨에디슨은 브롱스의 한 다가구 주택에 약 $7,300의 요금을 청구했는데 내셔널 그리드의 경우 비슷한 양의 가스를 사용하는 브루클린 건물에 약 $2,800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레스 의원은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임의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사를 촉구했고 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검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컨에디슨 측은 이에 대해 에너지 공급 요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달라질 수 있다며 유틸리티 운영 방식의 차이, 사용 중인 에너지 발전소의 수, 재산세 및 기업 구조 등 요인이 비용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형 소매 체인 타겟이 기대를 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타겟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매출 증가는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생필품 할인 전략에 집중하고 자체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김어민 기자입니다. 월마트 경쟁업체인 대형 소매 체인 업체 타겟이 오늘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타겟은 지난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78% 증가한 2.57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매출 역시 254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4% 늘었습니다. 타겟은 특히 식료품 부문에서 가격 할인 조치를 단행하며 고객들의 지갑을 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전 분기에는 각각 매출이 3.7%, 4.4%씩 감소한 바 있지만 이번에 발표한 2분기에는 매출이 2% 이상 늘며 25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식료품 할인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둔 타겟의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특히 패션 및 가정용품을 포함한 주요 6개 상품 카테고리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8.7% 증가했고 의료 부문 매장 판매는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의료 부문에 있어서는 오린모션과 와일드 페이블과 같은 타겟 매장 브랜드가 각광을 받으며 매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타겟은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겟의 깜짝 호실적 발표로 장 초반 주가가 전일 대비 15%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 코넬 타겟 CEO는 우리는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속에서 회복력 있는 소비자들을 목도하고 있다며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찾는 동시에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가며 쇼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겟은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장난감, 패션, 전자기기 등 비필수품에서 창출됩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식료품 같은 생필품에만 소비를 집중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타겟은 매출 증가를 위해 올봄, 기저귀부터 우유 등 수천 개의 생필품에 대해 가격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타겟은 경쟁사인 월마트와 아마존과 비교해 쇼핑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지난 4월 타겟 서클 360이라는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35 이상의 주문에 대해 당일 무료 배송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모든 주문에 대해 2일 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 어퍼 웨스트사이드 한 아파트가 1988년 영화 시니어 위크에서 작업한 영화 제작자 셀레스테 샴프를 상대로 불법 거주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통해 하와이에 이사를 가기 전 잠깐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해 그의 친구는 아는 사람의 집을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샴프는 여전히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이후 최소 2번 이상 퇴거 소송을 당한 샴프는 이제 자기를 내쫓으려면 $25,000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샴프의 변호사는 이 소송은 말도 안 된다며 사악한 집주인이 아파트에 전기와 물을 끊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집주인은 샴푸뿐만 아니라 그 여성을 소개한 친구도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04년 오하이오주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된 사람이 멕시코에서 현직 경찰로 일하다 미국에 압송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살인 용의자 안토니오 리아노는 2004년 오하이오주 한 술집에서 벤저민 베세라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리아노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총알과 가짜 신분 서류를 발견했고 이후 리아노가 뉴저지로 이주했으며 뉴저지 주 당국은 수사 결과 리아노가 멕시코로 도주했다고 오하이오 경찰에 알려왔습니다. 경찰은 리아노의 모친이 멕시코 옥사카주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가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4.5명으로 1년 전보다 약 3%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62명으로 떨어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3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2007년과 비교해 출생아 수는 17%나 떨어졌고 출산율은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10대 여성들의 출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2007년과 비교하면 10대 여성들의 출산율은 3분의 2 급락했습니다. 20살에서 24살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4% 감소한 55.4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 증가, 물가 상승 등이 거론되지만 결혼이나 가정보다는 직업이나 경력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다양한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비롯해 많은 부문에서 가격 할인 조치를 취했던 타겟은 1년 동안 영업해 비교 가능한 상점 및 디지털 판매 매출에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가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에 3.7%, 4.4%씩 매출이 감소하다 이번 분기에 늘어 254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백화점 불경기 속에 스토어 수를 줄이고 있는 백화점 그룹 메이시는 보다 고급의 블루밍데일과 화장품 전문업체 블루머큐리를 포함해 2분기에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3.8% 줄었습니다. 총 매출은 49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로 정규장 개시 전 거래에서 메이시의 주가는 8%가 떨어지고 타겟은 11%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로 정규장 개시 전 거래에서 메이시 주가는 8%가 떨어지고 타겟은 11%가 올랐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은 일요일 밤 강타한 폭풍으로 인해 상당한 홍수 피해를 입어 일부 기숙사를 폐쇄했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은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캠퍼스 대부분은 운영 중이지만 캠퍼스 내 맨델슨 커뮤니티의 일부 기숙사는 상당한 홍수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새 학년도에 배정된 기숙사로 이사하지 않은 학부생에게 $5,000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학생은 2025-2026 학년도에 캠퍼스 내 기숙사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니브룩은 기숙사를 3개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토니브룩이 주거 문제를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 말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4-2025 학년도에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최소 300명의 신입생이 대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